안녕하세요. 착한 남자 창남입니다. 자, 오늘은 대망의 나는 솔로 분석 3탄. 저번 영상처럼 오늘도 나는 솔로 9기고요. 이번 영상은 최종 선택까지의 상황들에 대한 해석들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분석한 1편, 2편을 반드시 보시고 오시면요, 이번 9기에 대한 전체적인 분석 및 남녀 심리 그리고 캐릭터 분석에서 훨씬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드릴 편은요, 55화부터 58화 최종 선택까지예요. 나는 솔로를 안 보셔도 이해가 될 수 있게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옥순이 기다리고만 있는 장면이 나와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광수를 원하면 먼저 가지, 왜 먼저 광수가 다가오길 기다리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혀 욕할 상황도 아니고요. 왜냐면 사실은 이게 원래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왜 적극적이지 않아가 아니라 원래 수동적인 것이 여자예요. 가끔 댓글로 요즘 여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인데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웃라이어와 같은 예외 상황은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대가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는 옥순의 행동은 옥순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여자라면 거의 비슷하게 이런 행동을 해요. 왜? 남녀관계의 기본 원리는 남자는 능동성 기반, 여자는 수동성 기반이니까. 이해하셨죠? 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영수가 이야기를 해요. 나이 있고 급하죠 다들. 그런데 이런 의도를 대놓고 가지고 있으면 여자든 남자든 그냥 부담스러워요. 정도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겁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매력있지 않은 이상 상대방은요 90% 이런 부담감을 느끼게 돼요. 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실제 나는 솔로에 남녀가 누군가가 마음에 들어도 그걸 결혼에 초점해서 접근을 할까? 오히려 저는 그런 모습이 더 성급해 보이고 여유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간단한 부분이지만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갔고요. 다음 장면 한번 가보시죠. 제가 가장 실망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신 정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단언컨대 이때 영식이 했던 행동과 말들은요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나이 많이 먹었는데 뭐 이런 말을 하죠. 솔직히요, 저도 속은 시원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할 거면 이 중요한 데이트권을 옥순에게 썼으면 안 됐죠. 상대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는 대강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건요 절대 좋은 건 아니죠. 그리고 이 부분 말하지 말고 먹어요. 자, 저는 이 지점에서 이제 확실하게 생각했어요. 영식은 그냥 말을 하면 본인의 매력도를 계속 깎아먹는 타입이구나. 자신이 던지는 것이 유머라면 이건 매우 사회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이 둘 간의 데이트를 보면서 뭐 옥순이랑 조용히 밥만 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정말 옥순을 갈구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트권을 썼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두 아니고 이 자리를 감정 표현의 자리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실수들을 한 거죠. 자기 밥 먹었는데 집중한다고, 지금 말하지 말라고, 말할 거면 정립하고 핸드폰에 적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이 모든 대화들이 매우 보기 불편했어요. 저런 괜찮은 얼굴을 가지고 저런 식의 대화밖에 못하나? 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아주 냉정히 영식은 전체적으로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걸 느끼는 장면이었어요. 사회성이라는 건요, 자신의 말이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인데, 이 부분에서 영식은요 자기만의 세계가 매우 확고해 보여요. 이런 타입은요 보통 초반에 외모로 연애를 잘 시작한다고 해도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왜? 대화가 안 통하거든요. 사실 남녀 모두 연애하기 가장 어려운 상대를 고르라면 매우 명확해요. 자, 못생긴 사람보다 대화 안 통하는 사람이 가장 힘듭니다. 그 대화 안 통한다는 것은요 사회성의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봐도 이 둘 간의 데이트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자의 본능 중 하나가 나와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항상 정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자의 본능 중에 사후 합리화 본능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영상을 보면요, 그냥 광수에게 까이고 온 것이 분명해 보이고 그리고 틀을 냈다고 하는데 전혀요. 그런데 그걸 영수 탓으로 돌리는 게 보이죠. 왜 그게 영수 탓인가요? 영수는 그냥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고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후 합리화 부분들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장면들을 보면요, 둘은 실제로는 자기 일 정말 열심히 하는 프로들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속에서 자유로운 성향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 두 분이 선택 이후에도 연애로 가면 저는 분명 꽤 괜찮게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저는요 재회 상담 역시요 정말 수없이 많이 해왔어요. 재회를 원하는 고객 중에 95%는요 여자예요. 자, 그럼 헤어짐의 이유는 뭘까요? 물론 사연은 다 제각각이지만 가장 많은 일반적인 유형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 차이예요. 남자는 자신의 시간을 존중받길 원하는 타입, 여자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받길 바라는 타입. 이 타입이 가장 많아요. 즉, 상대방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와 받아들임 없이는요 헤어질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작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연애 시작 전에 성향을 한번 분석해보면요, 서로가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해서 대강적인 추측이 가능합니다. 저는 둘이 연애를 하게 되면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봐보죠. 자, 영식이 뒤늦게 옥순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고 올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런 경우 뒤집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걸 우리의 경우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어떤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났을 때보다요, 한 번 만났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감정을 돌리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즉, 소개팅으로 했다고 치면 어쩌다 파토나서 한 번도 못 본 사이가 한 번은 봤는데 느낌이 안 온
사이보다는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어떤 사람의 최초 모습들, 어떤 행동들을 보게 되면 실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그냥 판단을 해버려요. 이걸요 전문용어로 이미지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박스가 씌워지게 되면요 그 박스를 부수는 데는 단기간에는 절대 불가능해요. 즉 상대방에게 어떤 인상을 받고 그걸 느끼게 되면 그건 잘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결국 영식의 행동은 사후 약방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역설적이게도 첫 만남, 첫 자리, 그리고 30분이에요. 자, 그때의 느낌들이 그날을 결정하고 앞으로의 관계를 결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면서 나를 보여줘야겠다는 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으면요 그 뒤 기회가 잘 오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55화 여기까지고 56화로 그냥 바로 넘어갈 거예요. 제가 이런 분석 영상을 제작하고 확실하게 이제 느끼게 된 건요, 누가 누구를 선택할 것 같다 뭐 이런 추측을 하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왜 이런 행동이 왜 매력이 있고 어떤 것이 더 좋은 전략이고 왜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지, 어떤 결과를 제가 한번 맞춰보겠다 이런 거는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제 뜻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방송에서 보는 것 이외에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감정성들이 거기에서 존재했을 거예요. 저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를 더 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인지하시고 영상 시청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면요, 옥순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다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워가는 것 같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배워간다라는 말, 멋있어요. 이 부분을 보면요, 광수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왜 선택을 했냐면요, 옥순과 유사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면서 느꼈던 부분과 정확히 일치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요, 너무 활발하거나 에너지가 너무 좋거나 아니면 센 척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있어 보이는 척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은요, 겹겹하게 그 사람을 조금 안으로 알아가다 보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숨겨야 할 상처나 경험들이 있을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과거의 트라우마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그런 걸 겪고 싶지 않아 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되고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의 본 모습과는 반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런 여성에게 제가 과거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너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너가 그냥 세고 되게 개성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속이 되게 깊고 열이다는 느낌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의 90%는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냥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런 부분들이 보여. 그런데 그런 것보다 나랑 대화하는 지금은 그냥 너답게 편하게 솔직하게 너에 대해서 이야기해줘도 돼. 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다 보면요, 서로 대단히 깊은 수준에서 교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 더 열리는, 한 꺼풀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자, 옥순을 보면서 이런 과거의 제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양면이 있어요. 좋아 보이는 모습 뒤에는 숨기고 싶은 면도, 추악한 면도, 약점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부분 한번 봐볼게요. 영식의 행동을 보면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것이 결과를 바꾸지는 못할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박스, 사후 약방문이죠. 이 부분 역시 중요한 장면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감을 때, 즉 여자가 보내는 명백한 호감 신호의 한 장면이에요. 광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7시에 뛰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니 이제 영숙이 이야기를 해요. 네, 한번 일어나 볼게요. 자, 영숙이 광수의 프레임에 들어간 걸 인정하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사실 이 정도 반응이면요, 그냥 끝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내 프레임 속 안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더 드라이브, 즉 감정선을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가령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광수라고 쳐보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너랑 걸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정도로 한번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서로 보다 높은 수준의 감정적인 대화들을 이어가게 될 겁니다. 만약 방송이 아니라 실제 1대1로 이제 여성이랑 보는 상황이라고 치면 스킨십적으로도 한번 진행해 줄 수도 있고 감정을 조금 더 전개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매우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자를 유혹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이미 끝났다, 끝난 게임이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신호들을 읽는 눈이요, 여러분이 발달되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은요, 어떤 텍스트를 본다거나 뭐 이론을 안다거나 해서 파악되는 것이 아니에요. 눈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눈치는요, 경험의 축적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저희 장기 코칭 과정에서 제가 맨날 해드리는 피드백이에요. 자, 자료들 한번 봐보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시각들이나 판단 능력 자체가 상승하는 거죠. 실제로 그 결과 계속 연애 성공이죠. 직간접적인 경험이 합쳐지면 눈치가 생깁니다. 이 눈치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여자 만나는 거 쉬워지고요. 이 눈치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장면이었기 때문에 이 장면을 한번 설명해봤습니다. 영철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바라는 게 많아. 외모도 돼야 되고 몸매도 돼야 되고. 아주 냉정하게요, 영철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매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물론 방송이라는 큰 틀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전히 나를 보여주기 어려운 측면이 명확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어려운 용어 자기 객관화, 즉 메타인지라고도 하고 생각에 대한 생각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것. 자, 조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각 잡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여자를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뭐 현재 있는 돈, 외모, 몸매, 키, 직업, 성취, 자신감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치면요, 애초에 시작부터 연애를 잘할 수 있고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남자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나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휘두를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해요. 채찍질은요, 나를 구석에 몰아넣고 압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 크게 보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예요.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저도 솔직하게요, 제 20대 초반, 중반으로 돌아가면 더 잘 놀 것 같고 더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솔직하게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지금 제가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일이 더 기대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34살인데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스스로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사실 습관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노력과 습관 속에서 결과들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몸도 최신 상태로 한번 만들어보고, 돈도 내가 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벌어보고, 여자도 몰입해서 미친 듯이 만나보고, 종이책도 써보고, 제 생각 그리고 제 삶을 둘러싸고 있는 건요, 내가 더 노력한다면 조금 늦더라도 난 더 나아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으로 저는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건 제가 무슨 책을 많이 읽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금수저에서 생긴 것도 아니에요. 제 과거요, 항상 돈 때문에 싸우는 우리 부모님이 있었고, 그리고 24살까지 모태솔로였고, 중고딩 때는 학폭을 당하기도 했다니까요. 자, 어릴 때부터 몇십 년간 정말 꾸준히 저는 계속 생각한 겁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그래, 남녀 요새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 싸우는 건 알겠어. 자, 여자들의 생각이나 행동 방식이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알겠어.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맞아, 요새 돈 벌기 힘들지. 근데 너 돈 많이 벌고 싶잖아. 그래서 지금 내가 해야 될 건 뭐지? 저는 그냥 이런 마인드로 살아요. 자, 쉴 때 쉬어요. 당연히 저도 슬럼프 옵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는 반드시 와요. 거듭나세요. 당장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게 삶의 기본 태도가 한번 되어보세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결과들로 인해서 더 추진력이 생깁니다. 인생이요, 여러분, 별거 없어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탄력이 붙으면 습관이 됩니다. 그냥 저는 아침 11시 되면 그냥 맨날 헬스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기준을 높일 만큼, 아쉬움 없을 만큼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스스로한테 부끄럽지는 말아야죠. 오케이? 자, 56화는 여기까지고, 이어서 57화 그리고 58화까지 한번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물 한잔 하고 여러분도 물 한잔 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저를 배웠다고.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요. 거기서부터 성장이 있고 피드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미성년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온전히 책임은요 100%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어차피 큰 틀에서 보면요 삶은 매우 간단해요. 내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실수할 수도 있어. 우선 이런 미성숙한 나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훨씬 족밥이고 대단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스스로를 믿고 사랑할 것, 여기에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요 지치고 힘들더라도 나는 나를 믿는 것, 이게 다예요. 제가 14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했던 게 이게 끝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삶이 달라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여러분도 그렇고 하루를 똑같이 살아요. 하지만 선택하는 겁니다. 딱 내일이 됐을 때요, 오늘보다 더 나아질지 말지. 저는요 내일도 오늘보다 나아지려고 노력할 거고요, 선택할 거예요. 그리고 100% 그건 저의 책임입니다. 그냥 그러려니 사는 것도 선택이고 100%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파고펴기 하나라도 더 해보자고요. 자, 러닝 2분이라도 뛰어보자고요. 오케이? 자, 이어갈게요. 영숙이 이야기를 해요. 내가 푼 문제의 정답은 광수야. 저도 이 장면을 보는데 뭔가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30살 이상을 먹은 남녀가 상황에 몰입해서, 그리고 이런 연애라는 감정선 때문에 눈물이 난다는 건 사실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만 그 내면에는 순수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 역시 제 마음속에는요 여전히 순수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런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서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런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절대 놓치지 않게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라고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솔직히 과거에 한창 이야기를 하고 다녔던 게 뭐냐면요, 로맨스는 없다 였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저조차도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로맨스를 꿈꾸고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씁쓸하면서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요 마지막 화는 선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풀어드릴 부분은 많이 없었어요. 자, 결과를 저도 떨리면서 봤거든요.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영철과 영자가 매칭이 됐지만요, 제 생각엔 이 관계가 잘 될까라는 것에는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 매칭된 방식을 보면 영철이 헌신과 애정 공세 방식으로 매칭이 성공이 된 케이스지만, 이 과정 속에서 영철이 과연 매력적으로 어필이 되었을까를 생각하면 그건 솔직히 물음표였거든요. 반면 광수와 영숙은 잘 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호흡이 잘 맞아요. 여자가 남자한테 푹 빠졌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서로의 결이나 패턴들이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핫했죠, 옥순. 저는 옥순이라는 캐릭터가 밉지 않더라고요. 옥순이 했던 말들 중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적어도 옥순은요 이 방송에서 정말 솔직했다라고 생각을 했고,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을지로 김사랑이라고 어그로를 끌 때는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봤는데 솔직하게 볼수록 사람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까지 모든 리뷰를 해드렸어요. 제가 분석한 나는 솔로 9기 3편의 영상은요 제 뇌피셜로,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으로 해석해드린 부분들이고, 영상 내용 뭐 반박할 내용도 좋아요. 그 부분은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저도 참 재미있었고 그리고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들 많이 준비하고 해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착한 남자, 착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저희 착한 남자에서는요 오로지 남성분들을 위해서 여자를 유혹하는 법에 대한 PDF 그리고 컨설팅, 장기 코칭 과정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